안녕하세요. 도구원의 오작가. 안녕하세요. 도구원의 동국병원 원장 이동열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날이 너무 더워졌어요. 그렇죠. 이번 연도엔 특히 역대급으로 이렇게 날이 많이 더워진다고. 네, 많이 더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더위 안 타게 조심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노령견의 기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기관 호탈 때문에 나타나는 기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강아지들이 이렇게 코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막 이렇게 코 시룩시룩하다가 막 이러는 건 많이 봤는데 어떤 경우에 기침을 하나요? 기침은 보통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아주 이제 가래가 끓을 때 이렇게 사람도 객 하잖아요. 강아지도 객 하다가 객 하는 기침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를 습성 기침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원인도 있고, 이제 습성 기침은 보통 감기 걸렸을 때 보통 나타나죠. 뭐 감염성이나 아니면 염증성, 이제 기관지염 때문에 기도 내에 분비물이 많아져가지고 또 분비물이 제거가 잘 안 될 때 호흡하기 힘드니까 객 하다가 객 하면서 뱉어내서 객담을 배출을 하려고 하는 기침이 있고요. 오늘 주제하고 상관 있는 이제 기관 허탈이 있을 때 보이는 기침은 보통 이제 마른 기침인데, 초기에는 마른 기침은 기관 직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관 직경이 좁아졌을 때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뭐 알기 쉬운 거는 목줄 착용했을 때 목줄 탁 잡아 당기면은 탁 숨이 막혀가지고 탁 거리잖아요. 그런 경우 또 그러면은 그 하네스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할 때도 기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하네스는 가슴 쪽에 하시니까 하네스는 보통 기침 크게 유발을 안 하는데요. 목줄은 유발을 많이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 호탈 같은 경우는 기관 연골이 약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 기관 연골이 약해서 기관식경이 좁아지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목줄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하겠죠. 그러면은 그 기관 호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질병이에요? 기관 호탈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에요. 어떤 보고에 따르면은 소형견의 90%는 기관 호탈 소인이 있다고 이제 발표한 보고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소형견을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흔하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기관 호탈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소형견이 주로 나타내는 선천적인 질환이에요. 유전적인 이상 때문에 기관 연골이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약하게 태어났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약해져가지고 기관이 내려앉는 거죠. 정상적인 호흡할 때 기관이 직경을 딱 원형대로 딱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기관 연골이 약해가지고 직경이 점점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좁아지니까 마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캑캑 하면서 기침을 유발하게 돼요. 초기에는 보통 이렇게 캑캑거리는 마른 기침이 보통 많이 보이고요. 그럼 소형견 친구들에서 이렇게 많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 기관 호탈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은 다 그냥 기침을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기침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들고 기관 연골이 아주 많이 약해지지 않은 이상은 증상이 전혀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8살 이상 되고 비만인 경우, 비만이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긴 한데 비만의 경우에 훨씬 더 빨리 약화될 수 있어요. 살이 이렇게 찌면 누르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비만인 경우 사람도 이제 비만이 되면은 조금만 걸어도 지치잖아요. 그럼 헥헥거리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비만인 경우에 좀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하면은 호흡이 더 빨리 가빠지니까 기관에 걸리는 공기의 음압이 더 세지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내려앉게 되겠죠. 그래서 비만인 경우 이제 애기들이 심한 고온에 노출되거나 아니면은 감염성 질환, 흔히 말해서 감기 같은 질환에 걸리거나 또는 만성 기관지염을 앓거나 그리고 판막 질환 때문에 심비대증이 발생을 하거나 이제 하는 경우에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네.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이런 원인들 때문에 생겨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되게 더운 여름날에는 이런 증상들이 좀 많이 보이겠네요. 그렇죠. 예. 이런 여름날에 한낮에 더울 때 네. 나이든 노령견, 특히 이제 비만인 애가 산책을 한 후에 저녁에 갑자기 기침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상부호흡기 폐색증 같은 경우도 기관 허탈을 아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상부호흡기 폐색은 간식 먹다가 목에 걸렸을 때, 개껌 먹다가 목에 걸려서 혀가 새파래지고 캑캑거리다가 넘어갔잖아요. 네. 식도로 넘어갔어. 근데 그 후부터 계속 기침을 보인다면은 상부호흡기 폐색 때문에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기관 덧달이 갑자기 또 악화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예.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상부호흡기 폐색 중에 단두종 증후군 가진 애들. 이렇게 코 눌린. 그렇죠. 뭐 퍼그라든지 불독이라든지 시추, 패키니지 같은 경우에 단두종이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콧구멍도 좁고 영국에도 노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후두가 좀 부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소리도 많이 나고 걸어 다니다가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조금만 움직이고 더워도 헥헥거리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또 비만인 애들이 또 많아요. 또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갑자기 기침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경우는 기관 헛달이 갑자기 악화되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나이 많은 반려동물이 기침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네,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한 건 아닌데 종종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있으셨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오늘 말씀드린 기관 허탈하고 기관 허탈의 악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 신비대증. 네, 그게 같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13살이고 말티즈고 약간 비만이었어요. 평소에도 흥분하면은 캑 하는 많은 기침을 종종 보였었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침이. 근데 보호자분이 뭐 감기가 왔겠지 하고 넘어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부터 갑자기 기침이 더 많아지더니 잠을 자려고 해도 편하게 못 누워있고 왔다 갔다 앉았다가 누웠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꼭 병원에 가봐야겠다 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혀도 새파래지고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 평소에 가끔씩 캑캑 했을 때 병원에 데려가셨으면 더 좋고 아니면은 며칠 전부터 좀 기침이 늘어났다 했을 때 데려갔어도 충분히 이제 약물 내과적인 치료로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은 기관 허탈이 조금 있는데 판막 질환, 심장 판막 질환 때문에 신비대증이 왔고 이게 점점 기관을 압박하면서 기관 허탈이 좀 심해졌었던 거예요. 기침이 늘어났던 거는 기관 허탈이 좀 악화된 거고 그게 원인이었을 거고 청색증이나 아니면 호흡곤란이 온 거는 신비대증 때문에 폐부종이 발생을 해가지고 산소 교환이 안 되니까 청색증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령견인 경우는 기침이 조금 평소에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 조금 늘어나면은 꼭 병원에서 진료를 좀 받아보시고요. 한두 번씩 하더라도 사전에 가셔가지고 청진만 해봐도 알 수가 있으니까 심장 질환 유무는 청진만 해봐도 알 수 있거든요. 뭐 아주 깊은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꼭 한 번씩 병원에 들리셔가지고 미리 진단을 좀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병원을 찾기 힘드시면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면은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관 허탈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혹시 마무리로 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올해 많이 덥다고 해요. 여름에 역대급 더위가 온다고 하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기침이 조금 있고 비만인 애들은 무더운 한낮에는 피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해야 되면 그때 산책 좀 시켜주시고요.
목줄은 되도록이면 하시지 마시고 하네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된 보너스 영상 그거는 또 뭐예요? 네. 소형견 또 이제 신비대증이 또 많이 있잖아요. 핀막지랑. 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관리하실 때 호흡수를 또 매일 또 측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네네. 호흡수 어떻게 측정하는지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벌써 너무 기대돼요. 자, 여러분들 보너스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